그러면 저희 오늘 사회 맡아주실 안희철 변호사님 모시고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안희철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그 스타트업을 전문으로 자문하고 있는 로펌이고요. 투자, M&A, 기업 법무, 그리고 개인 정보, 해외 진출 등등 전반적인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로펌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은 숫자의 스타트업들을 자문하고 있는 로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투자나 M&A, 기업 법무 이렇게 주주총회 같이 기업 법무나 그다음에 해외 진출할 때 플립이나 이런 업무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은 주주총회 관련해서 세미나를 열고 3월에 이제 여러분들 있을 주주총회 관련해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총 3가지 쟁점에 대해서 먼저 발표하고 Q&A 통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강성욱 변호사님께서 정기 주주총회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법상 정기 주총 또는 정기 주총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주총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절차하고 방법을 말씀드릴 거고요. 사실 처음에 투자자가 거의 없거나 그러면은 주총에 대해서 사실 무시하고 안 하다가 나중에 소급해서 정기 주총 의사록을 만들어 놓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투자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투자자들이 유심히 여러분들의 어떤 업무 내용들을 살펴보기 때문에 정기 주총을 또는 일반적인 주총을 제대로 준비를 안 하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투자계약상 의무 위반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돼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장정하 변호사님께서 그 주총 이후에 의사록을 이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나 또는 주총 전에 소집 통지서 등 여러 가지 문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리 주총을 제대로 했어도 문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보관되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후속 투자 받을 때나 아니면 IPO나 M&A 할 때 다 지적사항이 돼서 문제가 크게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들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현지 변호사님께서 정기 주총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하면 안 되는 것들과 그다음에 꼭 이거는 해야 된다에 대해서 10개를 이제 잘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주총 관련한 업무를 매달 수도 없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항상 실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Q&A 통해서 궁금한 사항도 저희가 다 질문에 대해서 의견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접수하신 이메일로 저희가 정기 주총 관련된 문서 세트를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거 보시면 그걸 이용해서 뭔가 이제 정기 주총 관련해서 서류들을 다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요. 우선 강성욱 변호사님께서 정기 주총 이렇게 준비하자 해서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성욱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정기 주총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요 주제는 6가지고요. 이제 주주총회는 주주로 구성되는 이제 필요 상설 기관으로서 그 회사의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결의하는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그래서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1명에서 2명의 이사만 둘 수 있어서 이사회가 설치가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사회 결의 사항이 이제 주주총회의 권한 사항이 돼가지고 이런 소규모 회사에서는 좀 중요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질문에도 있던 건데 정기주주총회랑 임시주주총회랑 뭐가 다르냐? 사실은 이제 다르지 않고 소집 시기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안건이나 총회 권한 이런 것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주주총회예요. 다만 정기주주총회는 1년간 사업 실적과 이제 결산 재무 보고 승인 배당 이런 거가 결정이 된다는 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 시기는 결산 끝나고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제 3월 달에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이고요. 임시주주총회는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 주주는
잘 아시겠지만 결산일 기준이고 임시주주총회는 소집통지일 당시 주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주총회에서 결의사항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상법이나 정관에서 주주총회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만 결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법이나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을 다른 기관에 위임하는 것은 안 됩니다. 다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다른 기관이 결의를 하면 안 되고요. 이제 결의사항은 상법에 정해진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한번 쭉 나중에 보시면 되고 다 법에 정해져 근거 규정에서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특별 결의 같은 정관 변경하실 때도 주주총회 결의 거치셔야 되고 이사 감사 해임은 또 이제 주주총회가 이제 해임을 하죠. 그리고 보시면은 회사의 해산 또는 계속 이런 어떤 뭐 경영진의 구성이라든지 아주 조직 변경에 관한 중요한 절차 이런 거는 다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주식 매수 스톡 옵션 부여도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되어 있고 정관에 의한 결의 사항 앞서 보신 거는 법에서 이제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정해진 것이고 정관에 의한 결의 사항은 회사의 필요에 따라서 정관으로 이제 이러이러한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뭐 보시면 대표이사 선임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정관에 의해서 주주총회 사항으로 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앞에 보시면 여기 보통 결의, 특별 결의 여기 정관 변경 특별 결의이고 이제 이사 감사 선임 뭐 보수 결정 이런 거는 보통 결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결의는 이제 법의 의결 정족수가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이고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특별 결의는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발행 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돼서 이거 이제 계산하실 때 보시면은 예를 들면 뭐 당일 60주가 출석하셨고 100주인 경우에 35주가 이제 안건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 그러면은 의결 정족수는 31주가 되죠. 그리고 35주가 찬성했으니까 가결입니다. 요거 4분의 1 발행 주식 총수 4분의 1 요건 그리고 출석 주식수의 과반수 충족이 되어 있고 그리고 40주가 출석을 해서 이 중에 그래도 21주 또 반이 넘게 찬성을 해도 요거는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가지고 부결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같이 충족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절차에 관해서 보면은 기준일을 설정하고 주주명부 폐쇄를 먼저 하는데 이거는 상법상 필수 절차는 아닌데 그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서 이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뭐 명의에서 주식 왔다 갔다 양도하거나 그런 거를 금지한다든지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이제 확정하기 위한 절차이고요. 그다음에 소집 이사회가 이제 소집 결정을 하고 일시 주주총회 뭐 언제 일시 장소 목적상을 정해가지고 이사회가 소집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이사회 없으시면은 각 이사나 대표 이사가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집 통지는 주주총회일 2주 전이고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10일 전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면이나 전자문서 이메일로 하셔도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전화나 문자나 구두로는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집 통지 절차에서 뭐 서면 또는 전자문서 이런 통지 절차를 어기시게 되면은 이제 그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나중에 이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다툴 수가 있어요. 소송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는 취소 사유가 돼서 이런 절차는 준수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자본금 10억 미만이시면은 소규모 회사다. 그러면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은 소집 절차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거 서면결의라고 하는데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소집 통지 관련해서 서면 투표도 정관에 정해져 있으면은 서면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경우에는 소집 통지 하실 때 서면 투표 용지랑 참고 자료, 참석장 뭐 이런 것들 동봉해서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집 통지 기간 한번 살펴보시면 3월 예를 들어서 27일 날 주주총회 하겠다. 그러면은 3월 12일까지 발송이 되어야 됩니다. 그 주주총회 하시는 날 빼고 전날부터 14일 채워가지고 기간 두시고 그 전에
통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3월 27일 당일날 빼고 그 당일 빼고 전날부터 14일 세시고 그 전까지만 통지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인 회사 그러니까 우리 주주가 한 명이다. 주식 100% 주주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뭐 그런 회사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 판례가 1인 주주인 경우에는 소집 절차를 뭐 거치지 않고 그 주주총회 의사록만 사실은 1인 주주의 의사대로 작성이 되면은 뭐 소집 통지 절차 거치지 않아도 되고 그러한 의사록대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1인 회사면은 뭐 스스로한테 통지하고 뭐 그럴 필요 전혀 없잖아요. 사실 자기가 사실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의사록만 잘 만들어 두시면 된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주주총회 일에는 주의하실 거는 소집 통지에 기재된 회의의 목적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당일날 뭐를 목적 사항을 추가해서 결의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불가능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의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 주주총회 의장은 이제 정관의 보통 대표이사가 담당하게 되어 있고 없으면은 총회에서 의장 선임하시면 되고요. 이제 주주총회 끝나시면 의사록을 작성하면 되는데 뭐 이러이러한 취지로 결과 등 기재하시고 의장과 회사 이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시면 되고 등기 사항인 경우에는 이제 뭐 공증이 필요한데 요 구체적인 뭐 어떤 게 날인되어야 되는지 어떤 서류가 작성되어야 되는지는 이제 뒤에서 장종화 변호사님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등기 만약에 그 결의 사항 중에서 결의 사항이 있고 모든 결의 사항이 다 등기 사항이 등기 그 결의 사항 중에서 등기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2주 내에 등기가 안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라는 점도 알고 계시면 되고 이 결의 사항이라는 거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사항 그냥 통상적으로 그거 말 이제 그거인 것이고 정기주총회는 또 보고 사항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 통상적으로 주주총회의 안건 그 전에 앞서서 정기주총회의 보고사항을 진행하는데 감사의 감사보고, 영업보고, 뭐 재무제표 승인 및 배당보고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 10억 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감사도 사실은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 없으시면은 요 감사보고 이런 절차는 생략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재무제표가 이제 주주총회의 승인 사항인데 이것도 이사회가 승인하도록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사회에서 승인하시고 그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승인하도록 해두셨으면은 배당도 이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배당액, 산정근거, 이런 배당에 관한 것도 주주총회에 보고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보고사항 정기주총회 보고사항 끝나셨으면은 결의사항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결의사항은 이제 의안 상정하고 제안 설명하고 질의응답 찬반 토별해서 이제 표결 거치시면 되고, 이제 이건 뭐 진행 과정에서 뭐 모든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라고 하면은 사실 뭐 찬성해도 되는데 원칙은 개별 안건별로 설명하고 의사 확인하고 뭐 투표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표결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근데 비밀 투표는 안 됩니다. 예, 비밀 투표는 안 되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서면 결의라는 것이 있는데 10억 원 미만에 해당되시면은 간이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는 건데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주주라도 뭐 의사에 대해서 찬반을 가려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뭐 쓰실 수는 없고, 이런 거 보통 사전에 우리 이런 거 주주총회 결의사항 진행해야 되는데 혹시 뭐 다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다 동의하는 의사가 확인이 되면 이제 요대로 간이하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냥 서류만 만드셔서. 그래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은 주주총회 개최 없이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주주총회 하지 않고 서면 결의로 주주총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별개로 결의의 목적 사항에 대해서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내용에 대해서 다 동의한 때 우리 이거 다 찬성이야라고 하면은 요 서면 결의가 있는 것으로 상법에서 보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 서류 이런 것들 안 해도 되고 간소화 조치이고,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요 서면 결의 동의서랑 주주 전원 서면 결의서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뭐 이거 명칭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 보통 이런 때 많이 쓰이는 명칭으로 되어 있긴 한데 요 취지가 들어가 있으면 돼요. 서면으로 안건에 대해서 주주 전원이 동의한다. 그래서 안건에 대해서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은 서면 결의 진행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앞서 말한 서면 결의 동의서는 주주총회 개최 없이 서면에 의한 결의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고, 근데 보통 이제 그 서면 결의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나아가서 안건에 대해서도 우리 다 찬성 의견이야. 보통은 뭐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엄격하게 나눠지는데 뭐 그렇게 보통은 두 전원이 전 안건에 대해서 동의를 하세요. 보통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은 주주 전원 서면 결의서를 받게 되면은 문제 없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법에는 뭐 서면 결의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 나눠져 있고 또 서면 결의서를 이제 받아서 진행하는 거 나눠져 있는데, 그냥 전 주주 전부 다 의사 확인되시고 안건에 대해서 큰 반대 없으시면은 그렇게 진행하시면 된다라고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의사록은 작성이 돼야 되고요. 그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등기 진행하는 경우에는 주주 전원이 인감 날인하고 인감 증명서 첨부하셔야 되고, 법인 인감 날인된 주주 명부도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의결권 대리 행사는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 대리 행사 그 위임장 보내가지고 하시는 건데 사실 뭐 크게 쓰실 건 없을 것 같은데, 위임장은 반드시 원본이어야 된다. 뭐 사본이나 팩스는 안 된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나머지는 자료 이제 읽어보시면 될 거고, 서면 투표가 있는데 요건 아까 서면 결의랑은 다릅니다. 그 투표 의결권 행사만 서면으로 하는 건데 정관에 요 규정이 있어야 돼요. 서면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야지만 서면 투표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권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이랑 참고 자료, 왜냐하면 서면으로 보내는 거니까 읽고 내용 보고 자기 의사 표시해서 보낼 수 있게 참고 자료를 첨부해서 보내면 되고요. 고려할 만한 사항이라는 이런 것들이 기재된 서면을 말하고, 서면 투표했다가 출석하시면은 이제 서면 투표는 효력이 상실된다.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빨리빨리 진행하면, 전자 투표도 있는데 투표 방식을 전자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데, 그 한국 예탁결제원에 이제 계약 체결해가지고 거기 통해서 뭐 업로드하고 이사 그 하기 전에 결정에 관한 이사회 결정하셔야 되고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상 하시는 게 많이 없고, 지금 상법 개정안이 이제 뭐 2025년 3월부터 그 전면적인 온라인 주주총회,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 주주총회라고 하는 회의 개최, 소집 통지, 참석, 투표 전부 다 하는 것을 이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뭐 주주총회 온라인 중계는 그냥 그 오프라인을 실황을 중계하는 거여서 그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뭐 회사가 할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온라인 송출일 뿐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주주 간에 분쟁이 일어나서 뭐 표대결이 일어날 때 확보해야 될 때 뭐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제 그러면은 안 된다는 취지고, 요거는 사실 이제 그 정도 가면은 형사처벌까지 되어 있는 규정이어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스타트업들은 보통 그렇지 않겠지만은 참석을 위해서 뭐 소소한 어떤 뭐 물품을 제공한다, 그 정도는 괜찮다, 뭐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거의 다 마쳤는데, 의안별 체크 포인트는 이제 승인 대상 재무제표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 뭐 직접 다 작성하시지는 않고 아마 서류가 다 이제 준비되어 있으실 거고, 아마 그 뭐 세무사 라든지 그런 분들에서 어떤 서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소집 통지에 반드시 재무제표를 첨부해서 통지할 필요는 없다라는 건 알고 계시고, 이제 특별기로 만약에 정관 변경 하셔야 될 필요 있을 때 의안에 요령을 기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현행과 변경 전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신구조문 대비표라고 해서 뭐가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돼가지고 보통 결의가 이루어지고요. 감사이사 선임 결의, 이거 보통 선임 결의 하는데 개별 후보자별로 의안이 구분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보통 뭐 의안 이사 선임의 건 해가지고 의안 사내이사 누구 선임의 건, 이렇게 사외이사 누구, 뭐 기타 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이런 식으로 나눠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원 보수가 정기주주총회에서 보통
이제 다음 결산기 주주총회 이후까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단위로 정하는데 이거 뒤에서 이제 변호사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이사 보수는 정관에 안정해 있으면 정관에 정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 보수 바뀌어야 되면 정관 변경 절차를 계속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고 주주총회 결의로 이제 정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이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사나 감사한테 지급되는 것은 웬만큼 다 포함된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임원 퇴직금 규정이라는 걸 마련해서 이거 주주총회에서 이거 승인을 받고 지급이 되는데 주의하실 거는 임원에 대해서 퇴직금이 뭐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은 대표이사나 이사한테 임원 퇴직금이 나갈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등기이사나 대표이사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퇴직금 이 규정 마련해서 소급도 됩니다. 예, 퇴직하시기 전까지 마련해서 소급 적용도 되니까 이거 마련해 두시고 그리고 보수 바뀌지 않아도 매년 승인받는 게 바람직하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